어떤 회사가요, 1년 만에 이익이 1000% 넘게 올랐다. 이러면 여러분, 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있는데? 하고 의심부터 드시나요? 오늘 경동제약의 정말 드라마틱한 재무보고서를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요, 이 놀라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가 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무려 플러스 1175%. 이게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보통 제약업계가 한 자릿수만 성장해도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죠.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요. 이 회사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는요.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작년만 해도 142억 원이 회사 밖으로 줄줄 샜는데 올해는 반대로 144.8억 원이 회사 안으로 착착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장부상의 이익이 아니에요. 회사 금고에 진짜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신호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온 걸까요?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추리 소설 같아요. 아주 화려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딱 숨어 있거든요. 네, 바로 80억 원입니다. 지금부터 이 80억 원이라는 단서를 물고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이익이 폭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가 줄이고 수익 좋은 거 위주로 팔고 이런 내부적인 노력. 이건 회사의 기초 체력을 키운 거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판을 뒤집은 게임 체인저는 바로 두 번째. 신약 공동 개발 계약으로 미리 땡겨받은 계약금 80억 원. 이 돈 하나가 재무제표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계약부채라는 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미리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공사 맡기면서 계약금 먼저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는 돈은 받았지만 아직 일을 다 안 끝냈으니까 그게 완전한 자기네 매출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갚아야 할 빚 같은 거죠. 경동제약의 80억 원이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현금 사정은 좋게 만들지만 나중에 약속을 지켜야만 진짜 내 돈, 즉 매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 80억이라는 큰 돈까지 들어왔으면 당연히 회사 금고가 빵빵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딱 한 장 넘기는 순간 정말 황당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돈 잘 벌고 있다면서 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는 걸까요? 이 모순을 푸는 게 경동제약의 진짜 속사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작년 말에 거의 158억 원이나 있던 현금이요, 9개월 만에 97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60억 원 넘게 거의 40% 가까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기업한테 현금은 사람의 피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제약사처럼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곳에서 현금이 이렇게 확 줄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배당금이었어요. 회사가 계약금으로 받은 80억 원이랑 거의 똑같은 80.8억 원을 주주들한테 싹 다 나눠준 겁니다. 물론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래에 투자할 총알을 그냥 다 써버린 셈이라 이게 과연 잘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익은 폭발했는데 현금은 사라진 이 이상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경동제약이라는 회사의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한 강점과 그 뒤에 가려진 아슬아슬한 위험이 딱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좋은 점부터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빚이 거의 없어요. 부채 비율이 34.2%면 정말 낮은 거거든요. 위기가 와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약 개발이 잘 되면 앞으로 돈 들어올 일도 있고 새로운 고혈압 약도 허가를 받았어요. 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R&D 실패 가능성. 만약 지금 개발 중인 약이 엎어지면 51.5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송 문제나 정부의 약값이나 압력 같은 변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느낌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동제약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일종의 신호등 같은 거죠. 이걸 딱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신호등은 바로 계약 부채입니다. 아까 제가 미리 받은 숙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80억 원 기억나시죠? 이 숫자가 바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적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숙제 잘 하고 있어? 이 계약 부채 금액이 분기 보고서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오, 개발 순조롭구나 하는 최고의 청신호입니다. 그런데 몇 분기가 지나도 이 숫자가 그대로다? 그럼 이거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고 바로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등은 다시 현금 잔고입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이죠. 이건 뭐랄까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 다시 곡간을 잘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미래를 대비할 비상금을 잘 쌓아두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건 아직 간단해요. 텅 비었던 통장 잔고가 다시 차오르고 있는가? 만약 현금이 다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면 회사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안심해도 되겠죠. 하지만 현금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거니까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호등입니다. 이건 재무제표에 숨어있는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건데요.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약 개발에 들어간 돈, 즉 개발비를 눈여겨봐야 해요. 이게 성공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실패하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거든요. 원래 연구개발비는 그냥 비용인데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산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경동제약은 그렇게 51.5억 원을 자산으로 쌓아뒀습니다. 이건 쓴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신약 개발이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51.5억 원은 자산에서 한 방에 손실로 바뀌어버립니다. 한 분기 내내 정말 열심히 벌었던 이익 전부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인 겁니다. 결국 경동제약의 미래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위험들이 빵 터지기 전에 개발 중인 신약을 먼저 성공시켜야 한다.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똑딱똑딱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시간 안에 해체 코드를 찾아낼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동제약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해내서 미래의 대박 신약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숨겨진 위험들이 결국 터져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게 될까요? 그 답은 물론 미래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 힌트는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짚어본 세 가지 신호등 안에 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이 숫자들 꼭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